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생임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1일 날이죠. 이 발표가 났는데, 우리가 꼭 숙지하고 넘어갈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보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임대를 주고 있지만 이 상생임대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022년 6월 21일 임대차 시장 방안 상생 임대라는 정부 대책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현행에서는 상생 임대인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이것을 1년을 인정해 준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선을 보시게 되면 상생 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및 적용기한 연장, 이 확대라는 말이 들어갔죠. 이것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좀 이따 한번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상생임대 이 개념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신규 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이 직전 계약이죠. 현재 그러면 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기존의 전세금을 5억의 전세를 줬다 그러면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금액 대비 5% 이내 인상 유지 또는 인하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5억이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계약을 할 때 5억에 대한 5% 이내 인상을 하든가 그 금액을 유지하든가 5억보다 내려주던가 이러할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의 계약 존재 및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 한정. 이 얘기는 기존 전세에 놨던 것들이 보통 보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1년 있다가 이사 가는 분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를 해야만이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주택 매수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및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일산을 놓고 얘기했을 때 외지인 타 지방에서 일산에 투자를 해놓고 해서 1주택자, 그러니까 현재 무주택자죠. 무주택자가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전세를 다시 체결을 하는 것이죠. 집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수리를 해서 다시 전세를 놓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전세 금액이 들어있는 집을 인수를 했을 때 이것도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당이 될 것이냐, 조금 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신규 계약이라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요. 이것은 이제 이 기존 임차인 갱신 만료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그쵸? 기존 계약돼 있던 임차인과 새로 이제 그분이 만료가 돼서 다시 갱신을 하든 또 다른 분이 들어와서 계약을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이 신규로 봐준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계약 만료 이전 임차인 귀책으로 계약 취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1년 6개월 이상이 돼야만이 된다, 이 얘기고요. 또 이제 이 갱신 계약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갱신권 미사용이라는 것은 갱신 요구권 사용 전 양자 간 합의에 의해 자율갱신한 거, 이것도 이제 서로 기존에 있는 세입자와 또 임대인 간에 협의를 해서
기존 계약금보다 5% 이내 또 아니면 그 이하로 이 계약을 했을 때 해당이 된다. 또 이 경우는 임차인 그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갱신이나 갱신 요구권 미사용한 것으로 통보 후 2년 경과 후 갱신 요구권 사용 가능, 사실상 신규 계약으로 봐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주임법상 갱신 계약 요구권을 활용해서 갱신된 계약, 또 갱신 기소진, 갱신 요구권은 기소진되었으나 묵시적 갱신 등 재갱신된 계약, 묵시적으로 그 계약이 연장되어 있는 것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번에 이 새로 그 나온 이제 개선안인데요. 현행이고요. 이거 이제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상세 임대인 개념에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그죠? 5% 이내 인상한 신규 계약 체결 임대인, 이건 자동과 똑같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상세 임대 인정 요건, 임대 개시 시점 1세대 1주택 플러스 9억 기준 시가입니다. 이하 주택만이 해당이 됐는데 현행에서는 이거를 다 폐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 다주택자도 가능하다. 그죠?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 2년 거주 요건 중 1년 인정인데 이거를 2년으로 확대한다는 얘기죠.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2년으로 면제해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거 거주 요건이 없어지는 겁니다. 혜택은 많이 커진 겁니다. 실상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 그리고 1세대 2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존에 22년 12월 30일 만료되는 것이 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저 연장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이 기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이제 이것을 그 전체적으로 정리를 싹 해보면 그 상생 임대 제도 시행일 기준 이거는 21년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였는데 이것이 이제 24년 12월 31일 체결한 계약에 한해서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년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아까 매수하는 주택 이것을 다시 전세를 계약을 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주택이 예를 들어서 지금 22년이잖아요. 22년 지금 6월에 계약을 했어요. 내가 매입을 해서 다시 전세 계약 체결을 했어. 그럼 이것이 24년 6월에 만기가 되겠죠. 그럼 그때 계약갱신을 해서 5% 이내 올리든가 아니면 제3자로 세입자를 구입을 해서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5% 이내라든가 좀 내려준다든가 아니면 5억을 그대로 놓는다든가 했을 때 그 주택은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무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일산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22년 6월에 사가지고 이것을 다시 현 그 시세도 전세를 놨어요. 그럼 이 계약을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24년 6월에 재계약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당시에 그 5% 이내 아니면 기존의 이 전세 보증금 이하로 계약을 다시 체결했을 때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인 그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 그렇죠. 요건 눈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려왔던 부분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임대 직전 계약 1년 유지, 묵시적 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런 일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뭐 21년 6월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기가 2년으로 가기 때문에 23년 6월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난다든가 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이사 가시는 분이 1년 6개월 이상 채워야만이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1년 5개월에 돼서 이사 간다.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주택 매수 후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 및 매수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 제외. 이분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갭투자들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 같고요. 또 그 중에서도 무주택만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이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주택이 4개가 있다라고 가상했을 때 4개 중에서 이 상생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하나를 맨 마지막에 팔 때 그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기존 3개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상생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을 맨 마지막에 팔아야만이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일산에 살면서 일산에 다주택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해당하기가 쉽지 않다. 또 본인이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다만 타 지역이나 일산에 살면서 무주택으로 있으면서 진짜 적은 돈으로 주택을 하나 마련했을 경우에 이러한 주택은 계약 기간서부터 만료 24년 12월 31일까지의 이 계약 기간을 잘 맞추면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로 팔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5번째는 1세대 1주택 기존 시가 9억 이하 폐지. 요거는 이제 주택 수화 또 공시 가격이 제한을 안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이어도 관계없고 공시 가격이 뭐 15억, 20억이 돼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편중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서울 같은 데에 갭으로다가 투자를 했던 분들, 거기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죠.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방에 있는 매물들을 빨리 정리를 하고 상생주택 구조를 조건을 만들어 놨다가 그 집을 비과세로 팔 수 있다. 이 개념을 꼭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빈부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갈 수 있는. 아마 이제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주택수에 비례하지 않고 공시가 포함한 전체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것이 운영이 돼야만이 편중되는 그러한 것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부여 특별공제 적용 후에 2년 거주요건 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상생 임대 조건을 잘 맞춰놓으면 2년 거주요건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과세로 팔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금액이 클수록 장기부여 특별공제까지도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아마 이제 이러한 부분을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궁금해하고 전화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잘 분석을 하셔서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